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핵심 섹터 완전 분석 시간의 이경락입니다. 오늘 1강에서는요. PCB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PCB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설명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말 할 이야기가 많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요 FC CSP랑 FC BGA 요 두 가지 PCB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FC CSP는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FC BGA는 서버나 네트워크나 PC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더 크기가 크죠. 근데 뒤에 앞에 FC가 붙어요. 요거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 FC가 뭐냐? 어떤 분이 보험 설계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플립칩 방식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CB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플립칩 방식,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이제 반도체는 리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그 거미줄처럼 쇠가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기판에다가 붙이는 그 역할을 해줬는데 여기에 또 와이어 분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금속 선을 금으로 된 선을 따가지고 전자식 신호를 입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플립칩 방식은 반도체 칩을 범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볼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볼드를 붙입니다. 솔더 볼드를 붙여가지고 PCB랑 연결해주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도 필요 없고 뭐 와이어를 딸 필요도 없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저렴하고 또 이제 많은 반도체를 붙일 수 있는 효과를 얻다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PCB로 바로 플립칩 방식이 선호되는 건데요. 아무튼 요쪽에서 최근에 난리 난 거는 바로 요겁니다. FC BGA. 좀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요 플립칩 방식의 반도체 PCB가 최근에 쇼티지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FC BGA는 과연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인텔이나 AMD,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나 AMD의 CPU나 GPU처럼 이렇게 된 칩이 있어요. 요 칩을 이게 데이터 센터 단면도거든요. 요렇게 데이터 센터 기판에다가 연결해 주는 거. 요게 FC BGA예요. FC BGA.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방식. 볼 그리드 어레이. 요 방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센터에 패키징을 해줄 때 PCB랑 연결해주는 요 기판, 그러니까 기판과 연결해주는 요 기술, 요거를 FC BGA라고 한다고요.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FC CSP, 서두에도 이야기 들었다시피 모바일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은요. 기판이 조금 작습니다. 여기 좀 작고요. FC BGA는 조금 커요.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기판이 작은 건 CSP. 이쪽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CSP는 모바일 쪽. AP 모바일 칩을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FC CSP. 요 FC BGA는 뭐라고요? 데이터 센터나 PC, 컴퓨터, CPU에 들어가는 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FC BGA가. 그 이유를 봤더니 요걸 보시면 알아요. 일본의 이비덴이 FC BGA PCB 생산 능력 1등이에요. 그리고 신코 덴키, 신코 전자공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일본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2등이고 유니마이크론, 난야, 그리고 AT&S, 그다음에 삼성전기, 국내 업체 중에서는요. 요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비덴이나 신코 덴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디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유튜브, 우리가 동영상 스트리밍을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죠. 여러분들 다 보실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 요런 업체들, 요런 OTT 업체들이 주 고객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당연히 FC BGA가 부족해지겠는데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열렸으니까 요쪽 시장을 준비해야 돼. 요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비된 요런 업체들은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 할수록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비덴은 요런 그림이 이비덴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요런 그림. 이게 뭐예요? FC BGA잖아요. FC BGA. 이렇게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 또한 어마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겪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최근의 흐름들을 보여주죠. 최근의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신코 전자공업 홈페이지 가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FC BGA거든요. 이 기업들은 정말 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구나. 이런 거 PCB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구나.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데이터 센터와 함께 성장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는 스트리밍 시장이 커져가고 동영상 시장이 커져가게 되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은 맞았고 실적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항상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FC BGA 요 PCB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2020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PCB 쪽에서 저성장 기조, 역성장 기조에 빠졌던 PCB 시장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PCB는 리드 프레임, 뭐 옛날 방식의 PCB가 아니라 FC BGA, 최첨단 PCB를 원한단 말이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PCB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겠어요? 가격이 튀기 시작하죠. 가격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만 생각해가지고 이비덴이나 신코 전자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PCB를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노트북이 터지고 뭐가 터졌어요? PC가 터지고 수요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FC BGA를 만드는 CSP를 만들던 업체들도 BGA로 이동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FC BGA는 계속 부족해요.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이비덴이나 신코 이런 업체들이 2조 쏜다, 삼성전기 2조, 1조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FC CSP 쪽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또 부족하기 시작해요. 겹겹이로 지금 부족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5G예요. 5G 24GHz 이상이 되게 되면 5G 폰에 들어가는 이 폰에 들어가는 안테나가 한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5G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해도 뭐 글쎄요. 큰 느낌이 안 들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5G가 아니에요. 그냥 4.5G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5G가 진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24GHz 이상의 통신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6GHz예요. 말대로 5G가 아닌 거죠. 그냥 4.5G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4GHz 이상의 지금
통신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5G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폰. 아이폰에서 나온 5G는 24GHz 이상의 통신을 만들어줘요. 거기에는 안테나가 5개가 들어가요. 안테나가 5개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안테나를 심을 때 이 안테나를 심는 기술을 AIP라고 얘기하거든요. AIP. 이 AIP를 진행할 때 FCCSP나 FCBGA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FCCSP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번 들어가던 공정이에요. 메인 AP 칩을 실장할 때 정도만 들어가는데 안테나도 담아야 돼요. 기존에 하나 들어가던 게 5개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하겠죠. FCCSP든 FCBGA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 5G 시대가 또 열리게 되면 플립칩 방식의 PC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G 모르겠는데 곧 진행되겠죠. 그런 스마트폰들이 애플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24GHz 이상의 통신망을 구축한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테나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도 PCB가 필요로 하는 FC 방식의 PCB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거고 또 여기서 수요차가 발생할 겁니다. 5G 시대의 진짜 수혜자는요. AIP, 안테나 인 패키징을 하는 플립칩 방식의 PCB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렸죠. 애플은 5G 네트워크에 관련돼 가지고 진심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애플이 시작하면 삼성, 화웨이 다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한번 볼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FCBGA는 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컴퓨터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PC.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변화하고 있어요. 뭘로 변화하고 있냐면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고사양의 컴퓨터로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FCBGA는 PC, 컴퓨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자동차에도 FCBGA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FCBGA, 고사양의 컴퓨터니까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단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PCB를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보라, 10월 11월 달부터 계속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는 자율주행에도 이렇게 많은 PCB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판이잖아요. PCB가 말 그대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FCBGA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의 꽃은 ADAS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고요. ADAS에서는 FCBGA 이런 이제 보고서들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FCBGA가 있어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ADAS, ADAS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수많은 반도체 칩이 자동차에 실장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FCBGA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의 수요처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차후에 3년, 4년 지나고 나서 진짜 그 말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방식의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을 이끌어낼까? 아니면 범테슬라 진영의 방식이 완전 자율주행을 이끌어낼까? 말들이 참 많지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테슬라의 방식은요.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서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 그게 어디로 들어가죠? 슈퍼컴퓨터, 클라우딩 컴퓨터, 도주 컴퓨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전송돼 가지고 거기서 받은 슈퍼컴퓨터가 딥러닝, 배우고 또 학습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의 방식은 좀 달라요. 그럼 테슬라가 지향하는 방식은 AI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그 방식을 테슬라는 선택을 했고요. 카메라는 정보를 데이터를 입력시켜주고 다시 백업해가지고 도주 컴퓨터에다가 쏘면서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어디랑 비슷하냐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범 테슬라 진영은 라이다와 HD 맵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맞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많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하나, 테슬라가 레이더도 함께 사용하다가 레이더까지 다 버렸어요. 전 세계에 수만 대의 테슬라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데이터의 백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도주 컴퓨터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다 방식을 고집했다가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의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고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도주 컴퓨터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예상해요.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낸드, 디램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FPGA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아무튼 다시 각설하고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백업을 해서 계속 성장하는 방식이고요. 범 테슬라 진영은 이런 라이다를 달아놓고 수많은 센서들을 달아놓고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식인데 이거보다 테슬라의 방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도주 컴퓨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AI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그냥 이런 모습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똑같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업체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딩 센터, 자동차 업체들의 주 고객사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의 고객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FPGA 이것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는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AI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거죠. 메타버스 시대. 이거 분명히 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올 거예요. 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요. 동영상 스트리밍 시대에도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구축해 나갔는데 이거는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하는 겁니다.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죠. 야, 데이터 센터는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앞으로 이 시대는 데이터 센터가 모든 걸 차지할 거예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이 데이터 센터 전쟁에 그렇게 경합을 두면서까지 소송을 걸면서까지 올인하고 있는가? 구글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런 배경이죠. 즉 여기에 들어가는 FPGA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LG이노텍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G이노텍. LG이노텍이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판 FPGA 투자 첫발. 이제 서서히 4천억인가 5천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겠다. LG이노텍은 원래 FCCSP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요런 쪽에 강조였는데 이제 FPGA에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 돈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강조였죠. AP칩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모바일의 CPU를 AP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실장하는 애플 거 담당하던 기업인데
FCBGA 시장에 뛰어든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죠. 그만큼 FCBGA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애플 뭐 이런 것도 이제 칩을 AP 칩을 실장하던 패키징에다가 연결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5G의 진심이라고 얘기했죠. FC CSP가 들어가서 AIP를 진행하던 안테나를 패키징하는 것으로 들어가던 FC BGA로 뭐 애플이 선택을 하던 LG 이노텍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5배 이상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하죠. M1. 이번에 M1 울트라도 나왔어요. 자체 칩에다가 모든 것을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용량도 점점 커지고 노트북뿐만 아니라 맥 스튜디오라는 것도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진심이에요. 애플 실리콘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시장을 바꾸겠다. 애플이 선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어요. 거기에 패키징을 누가 담당해요? 당연히 LG 이노텍이 담당하니까 LG 이노텍의 성장성은 풀 수밖에 없더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LG 이노텍에는 PCB를 그렇게 갖다 댈 필요는 없어요. 이현아 대표님. 왜 그러냐면 LG 이노텍의 주 매출은 광학 솔루션, 카메라 아닙니까? PCB나 전장 부품 쪽은 워낙 작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뭐 카메라 매출의 80%가 광학 솔루션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부정적이지만도 않습니다. 애플은 메타버스 XR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거예요. 당연히 진출할 수밖에 없고 애플이 이걸 잡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LG 이노텍이 담당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PCB도 LG 이노텍이 담당하겠죠. 이래저래 카메라 시장은요, 쉽게 꺾일 수 없는 구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애플카에 수많은 또 카메라가 들어갈 거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또 수많은 FC BGA PCB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또 누가 담당할까요? LG 이노텍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의 미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시가총액이 8조 3천 정도가 되는데요. 8조 3천. 근데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4천. 와, 진짜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마진율이 8%, 7%, 8%.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좀 약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전기랑 툭툭인데 삼성전기는 11조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1조 7천. 별 차이가 없는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에너텍은 너무 쌉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성전기는 LG이노텍에 없는 뭔가가 따로 있죠. 16%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2배 좋아요. 매출액은 딸리는데 영업이익이 2배가 좋습니다. 삼성전기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 거죠. LG이노텍은 저평가 그대로 바라봤을 땐 참 매력이 있는데 삼성전기와 비교하면 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이런 마진율의 차이를 뒀을까요? 바로 이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패키지 솔루션, 광학통신 솔루션, 카메라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컴포넌트가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FC BGA를 대량 생산 체제로 넘길 수 있는 기업, 삼성전기에서 이 PCB 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성장하고 맨 아랫단에 있는 겁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PCB, FC, BGA. 하지만 이 컴포넌트 시장, 이 MLC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MLCC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MLCC는요. 스마트폰에 천여 개가 들어가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스마트폰을 딱 까게 되면 요런 네모난 것들이 길을 딱 따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 MLCC인데요. 이 MLCC가 해주는 역할은 PCB에 딱 올려져 가지고 요 HDI 기판, 파란색 기판 위에 딱 놓여져 가지고 이 반도체 쪽끼리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그런 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MLCC입니다. 그러면 PCB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MLCC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업인데요. 삼성전기가 마진이 좋은 게 이 MLCC가 단가가 좋아요.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 근데 MLCC를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기 전에 보게 되면 아우 징그럽게 참 만들어놨네요. 자동차에도 MLC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센터에도 MLCC는 정말 많이 깔려야 돼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MLCC는 엄청나게 깔려야 돼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FCBG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MLCC도 함께 깔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MLCC가 단가가 치고 나가면 삼성전기의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 18년도 삼성전기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삼성전기 주가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 MLCC 시장의 1등 기업이 일본의 무라타인데요. 일본의 무라타는 삼성전기는 모바일이나 이런 시장을 계속 키워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라타가 갑자기 확 돌립니다. 나는 도요타에도 지원을 해야 되고 벤츠에도 지원을 해야 돼.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형, 중소형, 고용량 MLCC 말고 중대형, 고용량 MLCC도 나는 투자를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바일에 들어갔던 MLCC 라인을 자동차 쪽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모바일 쪽에서 수요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자동차 쪽은 계속 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MLCC 대란이 2017년도, 18년도에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삼성전기 주가가 이렇게럼 강한 흐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되었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FCBGA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도 MLCC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MLCC는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가 전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MLCC는 전장 쪽도 준비해야 됩니다. 즉 PCB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MLCC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의 쇼트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참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PC 시장이 처음에 개화됐을 때 어떤 섹터가 각광을 받았냐면 바로 HDI, 이 파란색 판때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3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FPCB,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바닥바닥거리는 거 요거. 스마트폰의 뭐 볼륨키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요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어요. 요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 인터플렉스가 뭐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69,0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69배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이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혁명처럼 다가오는 그 산업의 핵심 부품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자율주행 시대가 개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PCB가 FCBGA, 또 FCCSP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플립칩 방식의 PCB가 한번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분석해도 늦지 않았어요. 자, 오늘 대표적인 대기업 2개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숨겨져 있는 종목들 하나씩 또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도 섹터 완전 정복 1강이었습니다. 다음 2강 때 진짜 숨겨져 있는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